앞으로 직장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없어도 근로자 스스로 은퇴계좌를 만들고 정부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해 계류 중인 케이스까지 다시 조사하도록 하면서 심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노동자 권익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외쳤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뉴욕 일대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내에 정착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늘렸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은 매년 이어온 차세대 동포초청 행사 참가자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뉴저지의 한 세차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차로 위협한 뒤 도주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위협을 받아 경찰에 반복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살해된 사건이 CBS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직장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퇴 저축 상품에 직접 가입하고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직장연금이 없는 근로자들도 이제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은퇴 준비를 직접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IRA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재무부가 내년 1월 1일까지 구축할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 IRA.gov입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수수료와 최소 납입액, 투자 옵션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민간 은퇴 저축 상품을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상품의 연간 운용 보수는 0.15%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납입금이나 잔액 요구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주 연금이 없는 수백만 명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정책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매칭해주는 세이버스 매치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독 신고 기준 연소득 35,500달러, 부부 합산 71,000달러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납입금의 50%, 최대 1,000달러까지 정부가 매칭 지원합니다. 백악관은 25세 저소득 근로자가 매달 165달러를 저축할 경우 65세 은퇴 시 약 46만 5천 달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5만 5천 달러가 정부 지원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직장 기반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5,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인 만큼 자동 가입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개인은퇴 계좌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란 전 장기화로 휘발유 가격 등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서민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이민당국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미 접수가 된 케이스까지 다시 조사하도록 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기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FBI 신원 검증 절차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FBI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신청이 대상입니다. 특히 4월 27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까지 다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강화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권은 승인이 보류되는 사실상 심사 지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문과 이름을 기반으로 이민법 관련 범죄 기록을 중심으로 조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연방과 주정부의 광범위한 기록, 심지어 기각되거나 말소된 기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심사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재검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27일 날짜로 계류 중인 케이스의 경우 지문 정보를 아마 다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신원조회는 이름과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FBI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하고 이민법에 관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기록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FBI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방과 주정부의 모든 기록을 받아서 이민국이 따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이나 말소되었거나 기각된 혐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민국에게 전송되지 않았던 지역 경찰과의 접촉 기록 및 또 다른 행정 기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이 이번 새로 강화된 신원조회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록이 드러날 경우 추가 설명 요구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 이전 기록까지 모두 검토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을 할 때는 이전의 기록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시민권 신청의 기본 조건이 영주권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받기 전 기록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영주권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로 인한 지연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적체된 이민심사 시스템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심사 기준이 한층 확대되면서 신청자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이민법에 관계가 있는 기록만 좀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했었고 본인이 신청하는 이민 베네핏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모든 기록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민국이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합법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청자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절인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천여 개 도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노동자 권익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시 곳곳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임금 인상, 이민 정책 등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오늘 오전 8시 30분 뉴욕 공립도서관 앞 집회를 시작으로 오에비뉴를 따라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맨해튼 34번가 인근 아마존 사무실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메이데이 스트롱이라는 이름 아래 100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적 행동의 일환으로 주최 측은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으며 소비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유니온 스퀘어, 브루클린, 퀸즈 등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다양한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우선이라고 외치며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이민자 보호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증세, 이민 단속 중단, 전쟁 반대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청 인근에서는 환경 미화 및 위생 관련 노동자들의 연금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시청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실제로 시위대 중 일부는 시청 내부로 진입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위생 노동자와 교정국 공무원들이 소방국 및 경찰국과는 달리 20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연금 제도가 62세 이후 사회보장 혜택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경찰 및 대테러 대응 인력이 배치됐으며 시청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뉴저지 뉴워크와 저지시티에서도 노동자 권리와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메이데이 시위는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이민 정책, 경제 불평등, 국제 정세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이 오는 5월 16일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뉴욕 일대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MTA 측은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약 32년 만에 LIRR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하루 약 30만 명이 이용하는 미전역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로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근로 규정입니다. 노조 측은 4년 계약 기준 약 14.5%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MTA는 4년간 총 12.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MTA 역시 협상 의지가 있다고 전했지만 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여전히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최근 맨해튼에서 열린 MTA 이사회 회의에서도 노조와 MTA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인 책임 공방을 벌인 뒤 즉석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연방중재기관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대 275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해 롱아일랜드 주요역에서 퀸즈 지역 지하철역까지 통근객을 수송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통근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버스로 이동할 경우 귀가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 역시 대체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정체와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만약 MTA가 LIRR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막대한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TA는 노조 측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내년부터 이용요금을 최대 8% 인상하고 서비스 및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요금 인상 없이도 MTA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협상 시한은 5월 16일 자정으로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통근자들이 이번 사태에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에 정착하는 동포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늘렸고 재외동포청은 매년 이어온 차세대 동포 초청 행사 참가자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한국 내 정착을 돕는 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14곳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센터 수는 기존 23곳에서 3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신규 센터는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충북과 전북, 경남, 부산 등에 설치되며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6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들 센터는 비자와 체류 자격 상담은 물론 초기 정착 지원과 한국어 교육, 동포 간의 네트워크 형성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17년 만에 동포 전담 조직인 동포 체류 통합과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8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들이 모국에서 차별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매년 열리는 차세대 동포 초청 행사 202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9월 말 인천 송도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정치, 경제, 법률,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5세에서 45세 재외동포가 초청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은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약 60명으로 항공료 일부와 숙박, 식사, 보험이 지원됩니다. 신청 마감은 한국 시간 기준 5월 30일까지며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거주자는 주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8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의 한 세차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차로 위협한 뒤 달아났던 50대 한인 남성이 사건 2달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단돈 $7, 세차 요금을 둘러싼 다툼이 폭력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54세 한인 남성 문모 씨가 지난달 28일 사우스캔색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24일 사우스캔색에 소재한 스탑앤샤인 세차장에서 47세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은 문 씨에게 월 정기권이 만료됐다며 1회 이용료 $7를 내거나 멤버십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에 격분한 문 씨가 차에서 내려 직원을 따라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막아서자 문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지만 그대로 떠나지 않고 피해 직원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문 씨는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거부했지만 사우스캔색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문 씨는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문 씨는 현재 버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해켄색 중앙사법처리법원에 첫 법정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업무 중인 소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우스캔색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주에서 싱글맘으로 거주해온 한인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위협을 받아 경찰에 반복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BS는 범죄 다큐 프로그램 48시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집중 재조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33세의 싱글맘 글로리아 최 씨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CBS 범죄 프로그램 48hours는 내일 밤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한인 여성 최 씨는 전 남자친구인 윌리엄 링먼과 만나다가 2021년 가을에 결별했습니다. 링먼은 과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선물 공세로 최 씨에게 매우 헌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별 이후 당시 46세였던 링먼은 최 씨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링먼을 상대로 가정폭력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링먼의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피어스, 서스턴, 루이스 카운티 등 여러 지역 경찰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살해 사건은 결별한 지 몇 달 만인 2022년 1월 발생했습니다. I don't know where I am, but I'm scared to get out of my car. Hello, can you hear me? 링먼은 최 씨가 근무하던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호텔에서부터 뒤쫓아와 차량을 도로 밖으로 밀어낸 뒤 근거리에서 총 10발을 발사해 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배심원 재판에서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사당국의 안일한 대처였습니다. 피해 여성 최 씨는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수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링먼이 자신의 차량 및 타이어를 훼손했다,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nd he went through all the stuff in the truck and stole my backpack with my laptop. 이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보호 및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매일 쫓기듯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death was as foreseeable as it was preventable. She called for help and she was deprived of help that she's entitled to under the law. 최 씨 친구 역시 경찰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유가족 측은 레이크우드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링먼이 접근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최 씨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링먼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링먼을 체포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체포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시 당국은 경찰이 최 씨의 직접적인 위협 정보를 받지 못했으며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초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링먼은 사건 발생 5일 후 캘리포니아 홈볼트 카운티에서 체포됐으며 과거 가정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일 밤 10시 방영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늘 개관 9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건물은 1931년 5월 1일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의 점등으로 문을 열었으며 단 410일 만에 완공된 초고속 공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95주년을 맞아 빌딩 꼭대기에서는 화려한 점등쇼가 펼쳐지고 86층과 102층 전망대에서는 95주년 기념 특별 체험과 한정판 디저트가 제공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최근 1억 6,500만 달러를 투입한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마쳤으며 올해 트립 어드바이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스쿨버스 보조원이 체포됐습니다. 유니온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에 거주하는 69살 페데리코 니카시오 헤나오는 자신이 보조원으로 일하던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자폐증 진단을 받은 10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헤나오는 지난 4월 10일 체포돼 현재 엑시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아동복지를 위태롭게 한 혐의와 가중 성접촉 혐의 등 모두 4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주 노동부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랜드 아미 플라자에 위치한 브루클린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과 주 연방 정부기관을 포함한 30여 개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와 함께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취업 워크숍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사전 등록은 5월 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온병 브랜드 서머스가 마개 결함으로 부상 사례가 잇따르자 820만 개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스테인리스 킹 푸드자와 스포츠맨 음료 보틀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타겟과 월마트, 아마존 등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문제는 마개 압력 배출구가 없어 내용물을 오래 보관할 경우 마개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27건의 부상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명은 눈을 다쳐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 모델은 SK3000, SK3010, SK3020번이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서머스 홈페이지에서 무상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눈부신 계절의 여왕 5월 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